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코멘트들이 좀 조용한 날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난하게 회복해주는 우리 증시, 그리고 추가로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게 이제 주요 섹터들, 대표적으로 전력설비 같은 산업재 섹터가 있었고 원전류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해당 종목들 잘 올라오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3월 중순 정도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좀 강한 관세라는 키워드와 함께 진행됐던 조정 장세를 좋은 종목들을 담음으로써 좀 기다려왔던 분들은 지금은 큰 수익이 나고 있는 때고, 또 하나 지난주에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정책주들이었죠. 정책주들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시장의 회복함과 동시에 내 포트폴리오에서는 천천히 수익 실현이 계속 랠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건데 거의 정해져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 구색을 갖추고 있는지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앞으로 꾸준히 괜찮은 애들은 뭔가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대망의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어닝 트레이딩 기간에서 우리가 주요 항목들로 봐야 되는 애들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미국장 먼저 볼게요.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쏘쏘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합권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장중 변동성 보면은 꽤나 컸어요. 네, 급락이 나왔고 장 후반에 좀 말아 올리면서 보합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몫했던 거는 엔비디아였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구조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사실 나스닥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지수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보게 되면은 전반 섹터가 좀 갈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을 좀 쉬죠. 제가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빅테크가 쉬는 순간에 개별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면은 우리 증시는 대부분 이를 좋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마감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중에 낙폭을 만들었던 요소는 뭐였냐면 바로 얘입니다. 제조업 활동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경기가 활성화될 건가? 아니면 안 좋을 건가? 자, 이전 값이 이제 마이너스 16.3이었는데 실제 값 어제 발표가 마이너스 35.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결과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제조업 활동도 안 좋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는 들어서서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 정책도 보면은 제조업 살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제조기업들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를 부담을 느끼고 장 초반 낙폭이 나왔었는데, 사실 해당 이제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면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정도로 딱 끝이 났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거는 이 다음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냐? 결국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매주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계속 가져오는 피어인 그리드. 지금의 증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네, 많이 회복했어요. 37입니다. 우리 기억나죠? 여기 4까지 여기 내려갔다가, 그죠? 극단적 공포에서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가면은 보통은 이제 보통의 단계까지 쭉쭉쭉 올라갑니다. 많이 회복을 해준 미국 증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증시도 결국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센티멘탈, 투자자들의 투심은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매크로도 보면 안정화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10년물 볼게요.
관세가 노이즈로 작동하고부터 급등이 나왔던 10년물이 계속 조정 받고 4.2대까지 안정화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은 좀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매크로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연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이 봐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등락은 좀 있어요.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등락은 있지만 99달러에서 세 자릿수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크로도 안정세로 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안정세로 가고 있고 제조업 지수가 좀 튀었네? 과민 반응할까? 결국 증시는 다 회복해 주고 있는 게 어제 장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 마냥 이제 급락해서 하방 지지 세게 받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소폭 변동폭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1430원 레벨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뭐가 있냐? 제가 증시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결국 부족했던 유동성이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장이 제일 안 좋았을 때 유동성도 부족하고 이게 곧 회복되는 순간이 우리 증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지점부터 볼게요. 자, 11조를 찍었던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7조, 6조 점점 유동성이 줄어들죠. 계속 줄어듭니다. 6조, 5조. 자, 근데 결국에는 채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8조, 오늘 기준으로 8조 원까지 회복세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돌아야 주식도 올라가죠. 그리고 돈이 돌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와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내용이 달라졌죠. 네. 처음에 코스닥 먼저 회복세가 붙다가 지금은 코스피가 거래대금을 조금 더 잠식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되냐면 당장에는 사실 우리는 연휴로 들어가지만 5월 1일까지 해서 글로벌 변동성은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뭐를 근거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쭉쭉쭉쭉 나올 건데 이제 이 어닝 기간이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우리는 약간 좀 별개예요. 왜? 연휴 기간이 지금 들어가죠. 쉬었다가 또 증시에 투자를 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세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돈들이 좀 관망을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 어닝 시즌을 가지고 어닝 시즌은 당연하겠지만 각각 기업들이 가이던스 발표하겠죠. 지금 나온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 대표적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이던스 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가이던스에 대한 거는 이 관세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얘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모르겠어요.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탠스가 이어지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 관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스탠스로 가게 되면 우리 증시는 또 괜찮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5월 1일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5월 1일이 애플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애플 실적 발표로 잡고 단기적으로 쭉쭉쭉쭉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잘 집중해서 봐야겠죠. 근데 이건 글로벌 모멘텀이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죠. 대표적으로 종목들 좀 얘기 드리자라면은 자, 조선주들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좋았죠. 지금 신고가 레벨에서 놀고 있고 HD 현대미포 좋았죠. 얘네들 좋으니까 HD 현대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는 조선주들 예를 들어 하나오션이나 노이즈가 좀 있죠. 하나오션이 블록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발표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먹고 나서 1차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월요일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코멘트를 드렸죠. 어제도. 얘네 팔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쪽은.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측정하면요. 하나오션 여기 있습니다. 네, 50배예요. 50배. 그러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아무리 영업이익을 잘 나도 50배 주기는 쉽지 않죠. 네,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상단이라고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오션. 특징이죠. 다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8배 정도 나오는데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쭉쭉쭉 올라갈 때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죠. 네. 근데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세가 딱 나와요. 매도를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또 기가 막힌 조정이 나와요. 또 한번 살 수 있겠죠. 아마 HD 현대 계열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 수주 나오는 것들 추가로 보게 되면 HD 현대미포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되게 또 사고 싶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들을 언제 추천해 드렸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제 4월부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 토마토증권통과 함께 했었는데 여기에요. 이제 기억도 안 나죠? 2024년 4월이면 여긴데 기억도 안 나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HD현대중공업을 계속 추천드리고 이때면 좀 파세요. 또 밑에서 비중 추가하세요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올라갈 때는 아니에요.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좋아져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죠.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또 조정 나오면 추천이 나갔고요. 무한 반복이었고 최근 마지막에 드렸던 게 여기 레벨이었죠. 자,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조선주가 계속 우상향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는 자주 안 드려요. 왜? 많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없는 분들 담으세요, 없는 분들 담으세요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또 올 거예요. 네, 또 조정이 올 겁니다. 그 순간에는 꼭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조선주 중에서 비쌉니다.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실적 받고 쭉쭉쭉쭉 수주 받고 올라갈 때 하나오션은 트럼프 됐대.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이 필리조 선수 인수하면서 미국 모멘텀을 쭉 받고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비쌉니다. 조정이 좀 세게 나와야 돼요. 이거 얘는 좀 별개로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게 끝났으니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애들은 제가 또 천천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상태인데 우리 시장에서 일단 대전략 먼저 하나 알아보고 갈게요. 자, ADR입니다. 제가 ADR은 항상 쭉 빠졌을 때 얘기를 드렸어요. 이럴 때면 사야 돼요. 이럴 때면 사야 돼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먼저 얘기 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ADR 지표는 자,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100이면 뭐다? 5대5예요. 상승 종목수가 5개 있으면 하락하는 애들이 5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대면은 과열권, 매수, 그러니까 올라간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80대면은 과매도권입니다. 파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진 겁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얘네가. 자, 근데 지금 얼마 레벨 와 있죠? 120 와 있습니다. 113 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차트상 보여드리면 자, 위에가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입니다. 120% 찍고 꺾이고 있어요. 자, 계속 반복되죠. 자, 80 밑에 과매도권 들어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반등 나와서 과매수권 들어가고 과매수권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또 과매도권 옵니다. 그럼 또 과매수권 들어가고 반복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대전략을 갈 때 주식 비중을 막 늘려야 되는 거 언제예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런 3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조정 장세에서 어떻게 이야기 드렸죠? 좋은 거 들고 있는 분들은 더 사시던지 또 내가 안 좋은 거 들고 있었으면 이때는 좋은 애들로 바꾸시던지 해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결실이 언제 맺어져요? 이렇게 과매수권 들어오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수익 실현이 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100이라는 수치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5대5입니다. 5대5.
상승 하락 종목수가 똑같아요. 올라간 애들도 있고 내려간 애들도 있고. 이 120은 뭐냐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겠죠.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서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얘가 내려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업종 쏠림이 발생합니다. 쏠림.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업종 쏠림이 나왔던 장세는 우리가 작년만 기억해도 많죠. 작년 하반기에 바이오 제외하고 다 아무것도 안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조선주 올라갈 때 다른 애들 다 쉬죠. 조선방산 올라갈 때.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거 내려갈 때는 선별화가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별화 진행되는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차시 이제 주도주가 될 거예요. 저는 그 항목에 있는 애들을 계속 분류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종목군들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냐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려갈 때는 업종 쏠림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한 업종 제외하고는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5대5가 안 나오고 계속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닝 트레이딩 기간이다 라는 힌트가 있고 업종 쏠림이 이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있죠. 왜? 120 찍으면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들고 있는 애들을 좀 분류를 해서 주도성을 띠고 있는 애들은 쏠림이 발생하게 되면 소수의 종목들만 쭉쭉쭉 위로 가니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분을 지어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하고 수익 실현이 나갈 수 있는 거고, 분류를 해서 현금화 전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유사한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전략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선 먼저 오늘 전력 설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력 설비 얘기를 좀 드렸었고 계속 팔로잉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효성중공업 차트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베스트 픽으로 딱 꼽았던 게 효성중공업. 데이터 너무 좋다고 했죠. 네. 그게 언제였냐?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닥 기고 있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데이터 너무 좋은데 주가가 빠져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럴 때부터 안 살 이유가 별로 없다. 결국 다 올라갔죠. 이거 신고가 트라이 할 겁니다. 이거 55만 원.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덧붙여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올라오죠.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냐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대장이 아닙니다. 신규 편입을 하실 분들은 조정을 누굴 기다려야 돼요? 효성중공업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에서 좀 리스키하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돌려세우긴 했는데 저는 우선순위에는 빼시는 게 좋아 보여요. 먼저 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수주량이 차오르는 게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이기 때문입니다. 전력주들은 계속 팔로잉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재 분위기가 미국장도 반등이 나올 때 산업재들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점, 유틸리티 기업들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지점,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덧붙여서 이 데이터 좋은 애들이 대표적인 또 하나 산업재 뭐였죠? 원전.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애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가볍기 때문에 신고가 뚫었습니다. 그죠? 두산이도 뚫을 거예요.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진엔텍이라든지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많죠. G2파워. 원전주들 다 돌려 세웠죠. 밑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좋은 애들, 데이터상으로도 문제없고 앞으로도 좋을 게 뻔한 애들은 그동안 증시 빠질 때 타겟하셨던 분들이 챙길 수 있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도 추가로 사기는 어려워요. 전력 설비 때도 코멘트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사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됐고요. 다음 차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섹터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은 게다가 5월 초에 체코원전 이제 수주 계약이 이제 본 계약이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만 그 전에 한번 비중을 좀 축소해서 수익 실현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치가 나오면 변동성이 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봐야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애들. 기존에 제 얘기 듣고 사셨으면은 누릴 수 있는 애들이라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애들은 저는 이제 정책주들이라고 봐요.
정책주도에 지금 저도 계속 타겟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후보자가 압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초 5월 3일 기준으로 해서 1인 선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인물주 끝났죠. 오늘 보니까 여기서 낙선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막 하한가 들어가고 그러던데, 인물주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인물주는 끝났어요. 어떤 거 타겟하셔야겠어요? 정책주겠죠. 정책주 중에서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투자를 아직도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 AI 관련주들. 지금 크게 시세 나오고 쉬고 있죠. 네, 다음 차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 무조건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초당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때 다만 얘네들이 둘 다 시총이 굉장히 작은 애들이에요. AI 관련주도 그렇고 저출산 관련주도 그렇고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은 애들이 다수예요. 게다가 대장급 종목들이 막 신규주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출산 관련주만 먼저 좀 볼게요. 에르코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얘네가 시총이 다 작아요. 근데 자리 보게 되면은 다들 꿈틀꿈틀 할 만한 자리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 초당적인 정책이 무조건 나온다. 후보자가 이제 1대1로 간추려지면은, 지금 경선 중이라서 정책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간추려지면은 그때부터 해서 각 후보의 코멘트에 따라서 테마색이 진하게 묶긴 해서 트레이딩 뷰로만 보셔야 되지만, 종합적인 기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저출산,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들이니까 제가 간략 코멘트만 드린 거고, 새로운 정책 얘기 나올 거 굉장히 많죠. 힌트 좀만 더 드리면 로봇도 얘기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고, 그런 지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추가적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오늘도 좋아요. 그리고 엔터주는 제가 이 야인시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께 시황방송 드릴 때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사실 제 방송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 얘기 나올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엔터주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 왜? 실적 바닥치고 돌리고 있으니까. 오늘 보세요.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죠. 그래도 올라가요. 왜? 시장은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얘네들 실적 언제부터 턴어라운드 되냐면요, 먼저 턴어라운드 됐다가 살짝 쉬고 있는 JYP 정도 제외하고는 2분기부터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는데 왜 벌써 2분기 얘기해요? 여러분,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엔터주 계속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올해 내내 괜찮을 거라고 했죠. 네. 아마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을 텐데, YG, JYP, 하이브, SM, 좀 작은 애들 보면 큐브엔터, 뭐 DOU 같은 종목들, 네, 노머스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근데 이런 엔터주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애들은 보면은 우리 경제방송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 올라가면 좋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타점 잡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가 코멘트 드리는 애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어차피 얘네들도 또 조정이 나와요. 2분기부터 좋다면서요. 2분기 좋아도 조정 나와요. 조선주 실적 좋아도 조정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내려갈 때 이게 또 분할로 잡으셔가지고 두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공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꼭 참고하세요. 엔터주도 워낙 좋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보유라고 하기 좀 그렇죠. 소속 아이돌들의 개별 스터디를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각각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섹터는 지금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매개체로 같이 움직이지만, 이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가는 거는, 조정받고 나서 다음 차시 상승은 어때요? 선별화가 돼요. 좋은 애들은 위로 가고 안 좋은 애들은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좋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섹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추가로 반도체 코멘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지수 보면은 어차피 코스피가 움직일 거면 반도체가 가야 되고, 코스닥이 움직일 건 바이오가 가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는 사실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별로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잘 올라가니까.
바이오 얘기만 간단하게 합시다. 바이오.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경구용 삼상 트라이에서 성공한 일라이렐리부터 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D&D 파마텍부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장의 위치에 올라온 인벤티지랩, 펩트론. 제가 비만 치료제 종목들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3개 말고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생 테마주예요. 그래서 얘네 3명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자라면은 계속 괜찮을 겁니다. 물론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얘네 셋은 이제 기술 타겟이 좀 달라요. 특히나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즉 반감기 타겟으로 해서 물론 인벤티지랩은 노보노디스크 향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 향이지만 반감기 기술을 통한 라이센스 아웃은 똑같은 어떤 목표치거든요. 게다가 D&D 파마텍은 경구용이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의 대부분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복용에 대한 편의성입니다. 네. 결국 이 기술 차이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 대표적인 3사 같은 경우도 저도 일단 했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D&D 파마텍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좋은 섹터들 얘네들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따라붙을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도 지금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안 좋았던 시기에 대부분 잘 버텼던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먼저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 한번 챙기시고 또 조정 나올 거예요. 네, 또 조정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 비만 치료제는 이 3가지 종목들은 계속 찬스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비만 치료제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 방송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매주 월수금 김근우의 근본투자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재료가 붙는 애들을 좀 분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업종 쏠림이 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증시는 당연히 소수 업종만 상승 랠리가 나올 텐데 그때는 모멘텀이 부진한 기업들은 당연히 하락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